이상하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다른 시선을 보더라도. 이상하게 만들어주세요. 네, 바꾸죠. 근데 안 되더라고요. 이 아무나 되는 건 아니죠. 아무나 아니죠. 술 중요한 거 엄청 비싼 거 1,000만 원짜리 그런 와인 따라 마셔보고 막 하면서 오늘 그냥 내가 몇억 뿌리고 갈 거야 막 이러면서 질러보고 그거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사이트 너무 많이 해도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고구마도 있어야 되는데. 편집하면 돼요. 그럼 혹시 요플레 뚜껑을 핥아 드신다 아니면 안 먹는다? 할 때 됐습니다. 아니요. 정해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평범한 키도 180이니까 평범하죠. 아 이거가 크고 전신하고 멋있게 생겼죠? 네, 인정해달라고 해서 한번 친들었습니다. 지금도 다시 태어나면은 저랑 결혼하고 싶고 그것이 욕심이라면 먼발치에서만이라도 알아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요. 거짓말 시키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일까요? 정말 김희경 소장님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맞아요. 현대 삶 사는 거죠. 옛날 날 때 제가 어느 동네라고 그러면 아세요? 네, 알 것 같아요. 들어가요. 머리 큰데 들어갈 건 맞을 것 같은데. 머리 커서. 네, 그럼 욕 드세요. 지금은 안 됩니다 하면 펴 떨어지는 소리잖아요. 그거 제가 가끔 웃겨요. 또 제가 웃기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습게 보지 마세요. 너무 재미없어도 어떻게 해요, 근데. 아니 제가 잘 먹어볼게요. 잘. 네, 그럼 욕 드세요. 안녕하세요. 편견 없는 소식 리버럴 미디어 공기자의 인터쇼입니다. 오늘은 수원 특례시에 떠오르는 행정 샛별 김희경 수원 미래발전연구소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희경 소장과 100억의 복권에 당첨된다면 이라는 주제로 토크쇼를 진행합니다. 김희경 1964년 6월 15일 화성 출생, 수원 유신고 졸업, 성균관대 행정학 박사, 지난 87년 행정고시 31회 합격, 경기도 경제부시사, 행정 2부지사,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 기획조정실장, 경기도 행정 1부지사, 행정안전부 재난관리본부장 등을 지냈습니다. 이보다 더 화려한 경력이 있으신데 생략하겠습니다. 현재는 수원 미래발전연구소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경 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봉소리 기자님. 오늘 반갑습니다. 네, 요즘 수원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얼마 전에 또 출판 기념회도 오셨고요. 그리고 또 수원시장 출마 의사도 밝히셨습니다. 네. 그래서 왜 수원시장에 도전하게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일 거예요. 개인적인 측면하고 우리 사회를 위한 측면. 네. 제가 개인적으로 잘할 수 있는가 뭘까 생각했을 때 저는 학교에 가서 강의하는 거. 그거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공직 33년을 했는데 기초단체에서 부시장도 했고 도에서 부시사도 했고 중앙에서 실장 차관했는데 그 33년 동안에 경제 분야, 복지 분야, 재난 안전 분야 다양한 경험을 했거든요. 평상시에 이런 경험을 가지고 제가 시정을 운영하면은 누구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수원에서 50년 이상 살아왔고 또 앞으로 살 곳이고 제 딸 셋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살 수원이거든요. 근데 수원을 바라보면서 뭔가 좀 답답한 외형적으로 성장하고 지난 1월 13일에는 특례시로 됐지만은 좀 더 좀 질적인 발전이 필요한 도시가 아닌가.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했고 지역 발전 위해서 뭔가 사회적 조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를 오랫동안 들어왔는데 그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우리 수원의 발전에서 수원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저한테 주어진 책임 조명을 다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깔끔하게 간단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만약 100억 복권에 당첨되었는데 사회환원은 절대 안 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요? 100억 복권 당첨 되게 겁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 복권을 많이 사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차라리 그런 거 안 되고 한 2등 몇천만 원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서민들한테는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이거든요. 사회 환원이 안 된다. 네, 사회환원이 안 되고 정말 개인적으로만 써야 돼요. 근데
100억이 아니라 그 전에는 괜찮은 집 하나 있었으면은, 그 다음에 자동차 괜찮은 거 있었으면은, 그리고 통장에 그래도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돈이 있으면은 나머지는 크게 신경을 안 했었어요. 한 요 정도는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100억이 주어진다.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는 저 한 사람이랑 세계 일주하고 싶어요. 이제는 각 나라 다니면서 그 나라의 음식도 먹고 공연도 보고 이렇게 좀 세계 일주 6개월이고 1년이라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도 좀 남는다. 우리 사회의 청년들을 위한 교육 같은 거, 뭔가 배우고 싶은 의지가 있는데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 학원 아이라도 또 그런 공간도 만들고 각 분야에 있는 분들 모셔서 강의도 하는데 일반적 강의가 아니라 시간을 갖고 나와서 야, 오늘 여기서 관심 있는 주제 뽑아봐. 그 주제를 골라서 거기서 계속적으로 확산적으로 사고를 넓힐 수 있는 창의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거를 하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 사회상이라는 게 어떤 건가, 분야별로 정치나 경제, 종교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삶의 변화가 어떻게 될고 거기서 나는 어떤 삶을 택할 것인지 그런 것들 같이 논의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거든요. 그럼 무료 아카데미를 열겠다. 그런 거 좋아요. 그런 거는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없는 돈을 가지고 네. 가상의 상상을 해봤어요. 공 기자님은 배가 어떻게 있을 거예요? 저는 욕망을 많이 잠재운 얘기인데요. 제 개인적인 욕망에 대해서 쓸 것인가, 또 사회적인 욕망으로 쓸 것인가, 이게 갈려 있는데, 근데 저는 사회화연을 안 하면 다 못 쓰는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약간 비슷한데, 저는 직접 어려운 분들한테 가서 직접 그렇게 도와주는 거죠. 갔는데 냉장고가 너무 오래됐어. 그럼 냉장고를 바꿔주고 그런 돈으로 막 쓰는 거죠. 나한테 100억이 준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집,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싶은 생각은 사실 저는 없어요. 적정 규모의 집, 차량, 또 적정 어느 정도의 통장 계좌. 그 다음에는 돈 갖고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자기 할 일을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료 아카데미를 열겠다. 이런 거는 관심이 좀 있어요. 그 부분은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 이제 남한테 하나의 도움이 안 되고 오로지 나한테만 도움이 되게 써야 된다면, 한 푼이라도 써야 된다면 뭐 고르실 거예요? 제가 사실 공직사회면서 하고 싶은 데들 모든 게 무척 많아요. 네. 그러면 악기를 배우고 싶다. 개인 강사 초빙회든 제대로 배우고 싶어. 레슨. 저 운동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뭐 운동도 좀 제대로 배우고 싶고 이런 식으로 저를 위해서 외국어도 그렇고 저를 살찌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역시 너무 정직하다. 그래요? 네, 너무 아이고, 죄송해요. 건전한 욕망. 근데 죄송합니다. 이거 원하는 답을 못 드려가지고. 재밌게 가려고 했는데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러면 100억을 손에 쥐었는데 혹시 다른 직업 해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제가 여기 연구소 이렇게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저만의 공간 좀 제대로 확보해주고 조금 편하게 꾸미고 서재 같은 것도 크게 있고 커피도 마시고 음악도 듣고 이런 공간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돈에 대한 걱정이 없으니까는 제가 자유롭게 출퇴근하는 거죠. 또 오전에 한 2시간 책 봤으면은 친구들이랑 점심도 먹고 그다음에 악기 배우러 가가지고 악기 한 2시간 하고 또 사람들 만나고 저녁 때 되면 운동도 가고 뭐 이렇게 해도 더 질리지 않을까. 아니 그게 돈 많은 건물주들의 삶이 그런 삶이에요.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그것도 일도 되게 프리하게 하고 그리고 여가도 즐기고 사람들 만나고 이런 게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저 같은 경우는 내가 100억에 당첨됐다면 1000만 원짜리 그런 와인도 따라 마셔보고 막 하면서 오늘 그냥 내가 몇 억 뿌리고 갈 거야! 막 이러면서 질러보고 그래보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100억이라면 한 번은 그렇게 흥청망청도 이건 있을 것 같아요. 호텔 같은데 크게 룸 잡아가지고 저를 아는 사람들 많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하더라도 대신에 오늘은 내가 돈 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시라. 뭐 100만 원짜리 술 이런 게 아니라 10만 원짜리 와인 넣을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겠죠. 이제 저처럼 흥청망청은 아니지만 대접의 기회는 꼭 갖겠다. 그거는 하고 싶어요. 그건 좋은 방법이에요. 대접에 너무 모범 답안만 나가네. 네, 저 기대하지. 모범 답안이 나올 줄은 예상은 했어요. 이런 것보다 좀 재미가 없는 분이 진짜 재미없겠어요. 내가 가끔씩 웃겼는데. 제가 잘 편집으로 재밌는 부분을 뽑아볼게요. 그것도 지금부터 좀 재밌게 얘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좀 약간은 좀 감성적인 질문인데요. 네. 살면서 못해서 아쉬웠던 못해서 아쉬운 거 많죠. 공기자님 아쉬운 게 뭐예요? 저는 어렸을 때 할 걸 이거를 늦게 깨달았어요. 저 어렸을 때 공부 열심히 안 했거든요. 공부하면 뭐가 좋은데요? 커서는 머리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머리 큰데 들어갈 건 많을 것 같은데. 머리 커서. 그래요?
지금 인터뷰인데 되게 재미없다고 그러잖아요. 네. 너무 각진 다른 사람이 맞아요. 저는 공직생활을 33년 했는데 공인이면은 사회 개인보다는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너무 강했어요. 국민들에 대한 직원도 갖고 국민들에 대해서 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자체가 고치가 힘들어요. 공직에 들어온 사람들은 일반인하고 다른 책임감 그런 걸 느낀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크게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꼰대 삶 사는 거죠. 옛날 나 때 저 개인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가족도 생각하고 무조건 희생이 아니라 그게 더 멋있게 잘할 수 있는 재충전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놀기도 잘 노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들어보니까 좀 덜 평범하셔서 네. 조금 더 평범한 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저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키도 180이니까 평범하죠. 아유, 얼굴도 이 정도면 아니. 평범한 거 아니에요? 아니 다른 남자분들이 들으면 되게 키가 180은 큰 거죠. 그렇군요. 예. 좀 재미없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한 힘들었습니다. 네, 그럼 욕 드세요. 크고 건실하고 멋있게 생겼죠? 네, 인정해달라고 그래서 한번 힘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또 인생에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한 일이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 사람 만난 거. 정말로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제가 정리를 할게요. 네.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지금의 아내분을 만난 것이고 있어요. 이거 해보세요. 또 있어요. 뭔가요? 공무원 생활인 것도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또 다른 질문인데요. 현재 더민주에서 수원시장 출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경선부터 본선까지 갈 길이 한참 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수원 시민들께 다가갈 예정이신가요? 더불어민주당 한 10명 나오신 것 같더라고요. 네. 경력면에서는 제어리 나쁘지 않아요. 수원 특례시가 됐는데 수원 특례시장이 행정가가 되느냐 정치가 되느냐 이렇게 논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수원시의 발전에 제가 제일 적임자로 보거든요.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는 뭐냐면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줄 아는 거, 경청하는 자세 이거고요. 그게 정치라고 보고 또 하나 정치적 역량은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들을 외부에서 가져오는 거 이거라고 보거든요. 외부에서 가져오는 게 도나 국가예요. 근데 저는 행정가로서 경기도에서도 근무하고 중앙부처에서 근무하고 각 부처의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누가 그 일을 하는지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요.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그 역량 제가 어느 후보보다 제일 많다고 봐요. 많은 분들이 평가할 때 특례시 수원의 발전에 가장 적임자는 김희겸인데 여기까지는 동일했는데 시장으로 나오고 현장 가고 하면서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김희겸이 수원시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저 이런 사람입니다. 지지해 주십시오. 같이 하면은 변화 금방 올 수 있다고 보고 저는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다라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김희겸에게 경쟁자란 저죠 뭐. 스스로예요? 그렇죠. 결국은 자기 스스로 남은 기간 동안에 지치지 않고 자신감 갖고 얼마나 충실하게 하느냐 이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건 아주 잘할 수 있어요. 공직 33년 해보 온갖 역경 겪어봤고 재난 업무도 했고 다양하게 하면서 힘든 거 충분히 겪었다고 보고 남은 기간 앞으로 제 최선을 다하면서 시민들하고 시민들한테 김희겸이라는 사람을 충분히 인식시키고 또 확실히 수원의 미래를 위해서는 김희겸이 되는구나 또 판단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공기자 인터쇼의 공식 질문입니다. 네. 김희겸 왜 살죠? 왜 살까요? 제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제가 깨달은 것을 저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 공유하려고 합니다. 수원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33년간 기초, 광역, 중앙에서 경제 분야에, 복지 분야에, 자연 안전 분야에 다양한 풍부한 경험인 거, 쟤를 다시 사회에 환원해서 수원시의 밝은 미래를 만들고 여기 사는 게 정말 자랑스럽고 행복하고 그런 수원을 만들고 멋진 수원시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새로운 길을 선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사명감으로 또 살아가시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또 해석이 됩니다. 새로운 도전하는 만큼 제가 다음 6월 1일 날 있을 시장선에서 될 거라고 믿고 있고 또 되면은 저를 내려놓고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수원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무리 멘트를 하겠습니다. 네. 공기자의 인터쇼 김희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상 편견 없는 소식 리버럴 미디어였습니다.